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신기한 기관을 하나 꼽으라면 전 단연코 눈인 것 같아요. 이 정교한 구조를 보고 있으면 와, 이거 누가 일부러 설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잖아요. 근데 과학은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진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설명해 줍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니, 근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게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 하나가 아주 오랫동안 지적 설계, 즉 누군가 만들었다는 주장의 강력한 증거처럼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생물학은 설계자가 아니라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해온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킹스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했어요. 눈의 진화는 마치 깎아지른 절벽 같다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 저걸 어떻게 올라 싶은데 사실 뒤로 돌아가 보면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숨겨진 비탈길을 함께 오르면서 눈의 진화를 탐험해 볼 겁니다. 자, 모든 등반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그렇죠. 산기슭에서부터죠. 눈의 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단순한 첫걸음에서 모든 게 시작됐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다는 게 지금 우리처럼 세상을 뚜렷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밝다, 어둡다, 딱 이 정도만 구분하는 수준인 거예요. 거머리 피부에 있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처럼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를 산의 출발점,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시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산을 조금 더 올라가 보죠. 빛이 있냐 없냐를 알게 됐으니 그 다음 과제는 뭘까요? 바로 방향이었습니다. 빛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쫙 깔려 있다고 쳐요. 그럼 빛이 사방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포식자가 왼쪽에서 오는지 오른쪽에서 오는지 전혀 알 길이 없죠. 그저 밝네? 이 정도로는 생존에 거의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평평한 판을 아주 살짝 오목하게 구부리는 거죠.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변화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드디어 특정 방향에서 오는 빛을 가려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 지금도 대합이나 갯지렁이 같은 동물들을 보면 이런 원시적인 컵 모양 눈을 가지고 있어요. 포식자가 지나갈 때 생기는 그림자를 감지해서 숨기기에는 충분했겠지만 아직 세상을 뚜렷한 이미지로 본다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자, 이제 등반이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흐릿한 그림자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 진화는 정말 아주 좁고 어려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컵 모양 눈이 왜 문제였냐면요. 수영장물이 햇빛에 반짝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빛 조각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는 거랑 비슷해요. 온갖 방향에서 들어온 빛이 망막의 마구잡이로 겹치니까 결국 보이는 건 그냥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한 덩어리뿐이었던 거죠. 여기서 진화가 내놓은 해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덜어내는 것이었어요. 입구를 아주 작게 바늘구멍처럼 좁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딱 한 방향에서 온 빗줄기만 통과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만들어낸 피놀 카메라 효과예요. 처음엔 전복이나 고동 같은 생물들이 이런 초기 형태를 가졌고 이걸 계속 발전시켜서 마침내 앵무조개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벽한 바늘구멍 눈이 탄생합니다. 이게 역사상 처음으로 망막 위에 하나의 또렷한 이미지가 맺힌 순간이에요. 와, 이제 우리는 불가능의 산 중턱을 훌쩍 넘어선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피놀 카메라가 엄청난 발명이긴 했지만 동시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뭐랄까? 일종의 생물학적 경제 위기랄까요? 과학자들이 이 딜레마에 광자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진짜 이름 잘 지었죠. 그러니까 선명한 이미지를 얻고 싶으면 빛, 즉 광자를 포기해야 하고요. 반대로 밝은 이미지를 원하면 선명함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절대 같이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힌 거죠. 자, 보세요. 구멍을 좁게 만들면 이미지는 칼같이 선명해지죠. 근데 빛이 너무 조금 들어오니까 거의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반대로 구멍을 넓히면 세상은 환해지는데 이미지가 다시 옛날처럼 흐리멍텅하게 뭉개져 버리는 거죠. 와, 이거 진화가 여기서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언제나 답을 찾아내죠. 이 딜레마를 한 방에 해결할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고 드디어 저 불가능의 산, 정상에 깃발을 꽂게 됩니다. 그 해답은 바로 렌즈였습니다. 네, 렌즈요. 이 투명한 수정체 하나가 게임의 모든 룰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입구를 활짝 열어서 빛을 펑펑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렌즈가 그 모든 빛을 마법처럼 딱 한 점에 모아서 선명한 상을 만들어주니까요. 이게 가능한 건 굴절이라는 물리 현상 덕분인데요. 간단해요. 렌즈가 빛을 통과시키면서 살짝 꺾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에 정확한 한 지점에 초점을 딱 맞추는 거죠. 이게 바로 밝으면서도 동시에 선명하게 보는 그 불가능해 보였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룬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는 밝고도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골치 아팠던 광자 경제학 딜레마도 완벽하게 해결됐고요. 생명은 시각이라는 능력의 최고봉에 도달한 거죠. 네, 바로 여기가 우리가 그토록 오르려 했던 불가능의 산 정상입니다. 근데 정상에 올랐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진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동물들은 이 놀라운 렌즈를 더 잘 써먹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물고기나 파충류는 카메라처럼 렌즈를 앞뒤로 움직여서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 같은 포유류나 새들은 렌즈 자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더 발전시킨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올라온 길을 한번 쫙 되짚어 볼까요? 처음엔 그냥 빛만 감지했죠? 그러다 방향을 알기 위해 컵 모양으로 구부렸고 선명한 이미지를 위해 바늘구멍을 만들었다가 마침내 밝고 선명한 세상을 위해 렌즈를 장착했죠. 어때요? 처음엔 깎아지른 절벽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수 있는 완만한 길이었던 거죠. 결국 눈의 진화는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절벽 뒤에는 사실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완만한 길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계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보기엔 저건 절대 불가능해 싶은 또 다른 산을 묵묵히 오르고 있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